평범한 오후 평범한 퇴근길.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이기만 씨 65세는 작은 1톤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김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째 완전히 쉬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그를 보고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차나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택배를 받으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20여 개의 택배를 무사히 배송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일반 주택까지. 스마트폰 앱에 표시되는 배송 완료 알림을 볼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다니던 중견기업의 월급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손자가 오는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앞차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뒤에서도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도심 교통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브레이크 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말입니다. 저 차 왜 저래? 이기만 씨가 의아해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큰 충돌음과 함께 이기만 씨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압박했고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트럭의 앞부분이 앞차의 뒷부분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접촉사고나 주차할 때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추돌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앞차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운전자와 30대 정도의 동승자였습니다. 이기만 씨도 급히 차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이기만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뒤에서 받았으니 당연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상 뒷차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뒤에서 박았으니까 100% 당신 잘못이야. 운전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뭔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고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던 그가 갑자기 목을 잡으며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파. 이거 완전히 목 디스크 온 것 같은데. 동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렸으면서 갑자기 허리를 굽히며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도 허리 아픈 것 같아. 이거 병원 가야겠어. 이기만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충돌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 차량 손상도 그리 크지 않아 보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아파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고 뒤에서 받은 것도 맞으니까 자신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야 돼.
치료비랑 합의금 다 준비해. 운전자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 텐데 계속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말입니다. 목 디스크 치료비가 보통 300만 원은 들어. 거기다 정신적 피해, 일 못하는 손해, 최소 500만 원은 받아야지. 동승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 나도 허리 디스크 오면 평생 고생이야. 이 아저씨 보험 들었어. 둘이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론 자신이 뒤에서 받은 것은 맞지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해야죠. 이기만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대방들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어.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잖아. 그게 서로 편하고. 하지만 이기만 씨는 정정당당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되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만 씨는 작년에 아들의 권유로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왜 필요해? 조심히 운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워낙 권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블랙박스 없으면 안 돼요. 사고 났을 때 증거가 되거든요. 당시에는 아들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저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만 씨가 말하자 상대방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그런 거 뭐하러 봐. 뒤에서 받은 건 확실하잖아. 하지만 이기만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차가 정지선을 지나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멈춘 거죠? 이기만 씨가 영상을 보여주자 상대방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거는 앞에 고양이가 있어서. 하지만 영상에는 고양이는커녕 그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약 15분 후 경찰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분들이시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여전히 아픈 척을 하며 과장된 몸짓을 보였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정상 주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받았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관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의 손상 정도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으신가요? 이기만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상대방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앞차가 왜 갑자기 정지했나요? 영상을 보니 전방에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데 상대방들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경찰관은 무전으로 본서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최근 한 달간 비슷한 수법의 사고가 5건 정도 신고되었네요.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뒷차가 받게 만든 다음 과장된 상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보험사의 확인. 한편 이기만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직원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인 김 차장이라는 분이었는데 현장을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기만님, 혹시 이 근처에서 사고가 처음이세요? 네, 물론이죠. 저는 이 길을 자주 다니지도 않고 실은 저희 쪽에서도 이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고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뒤쿵 보험 사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 이기만님이 당하신 게 바로 그거일 수 있어요.
김 차장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뒤쿵 보험 사기는 일부러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게 만든 다음 과장된 상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리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전형적인 뒤쿵 사기 패턴이네요.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갑자기 급정거 했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이기만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방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상대방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 각각 다른 주소지인데 오늘 어떻게 함께 타게 된 거죠? 친구 사이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해요. 경찰관은 본서와 계속 무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차량이 최근 한 달간 교통사고를 3번이나 냈네요. 모두 같은 패턴이고 모두 이 근처에서. 이거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그 순간 이기만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책하며 미안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본 거구나. 상대방들은 이제 완전히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픈데요. 사고는 사고잖아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위해 서해 함께 가셔야겠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이기만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이기만 씨는 결국 뒤에서 받은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서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블랙박스 설치하라고 할 때 잘 들었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이기만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 둘째, 블랙박스 같은 증거의 중요성. 셋째,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니어들을 위한 조언. 이후 이기만 씨는 같은 택배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시니어 기사들에게는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저처럼 당할 뻔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뒤쿵 보험 사기의 특징들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정거한다. 사고 직후 과장된 통증을 호소한다. 경찰 신고보다 즉석 합의를 유도한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미리 제시한다. 병원비와 위로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이후 이기만 씨의 운전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앞차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차량, 너무 천천히 가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이상한 주행 패턴을 보이는 차량들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SD카드 용량도 여유있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대로 블랙박스 앱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기술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특히 같은 시니어들에게 강조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번 돈, 이런 사기꾼들한테 절대 뺏기지 마세요. 블랙박스 하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현재 그의 트럭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 GPS 추적도 가능합니다. 조금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기만 씨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트럭을 몰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더 이상 뒤쿵 보험 사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사기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 글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